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꼬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요, 커다란 쥐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쥐를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고양이를 사야 하는데, 시장에 가니까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근데 저는 흰색을 좋아해요. 근데 흰 고양이는 고양이를 잡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흰 고양이를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도 그 뺀질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쥐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검은 고양이는, 저는 검은색을 싫어해요. 하지만 검은 고양이는 발톱도 길고 잽싸게 쥐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색깔이 좋은 흰 고양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검은 고양이를 선택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 색깔이 중요하지 않고 쥐를 잡는 고양이가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집행이 됐고요. 아마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아마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청구를 하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심사에 나갈까? 저희가 볼 때는 안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대통령 측에서도 이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구속하려면 체포영장이 아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럼 내가 나가겠다. 하지만 전제가 뭐였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밀어붙였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과오, 잘못,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그것도 서부가 아니고 중앙지법에 청구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해서 대통령이 나가지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사법제도상 할 수 있는 거 다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 구속적부 심사를 또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서부에서 발부됐는데 또 적부심사 청구는 이제 중앙지방법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되지 않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이제 검찰에 이첩을 하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계는 이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건이랄지,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과 비교하면,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나요? KTX 완행열차 얘기했는데,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랄지 수사는 거의 이제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것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인 이재명 대표는 굳건하게 다음 대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9% 아닙니까? 물론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대선 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탄핵이 기각될 거다 생각하고 대선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인용될 수도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언제까지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대통령 출마 못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늦게 나와버리면 대선을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기대하지 말고, 외부적인 요소에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단일 대우로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얘기했잖아요.
검은 고양이 됐건 흰 고양이 됐건 쥐를 잡을 수 있는 고양이를 이제 선택할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 뭐 절망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상계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 여권에서 어떤 대통령이라는 축, 야권에서 어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한 축이 무너졌어요. 지금 한 축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대통령만 바라봤다면 이제 바라볼 대통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랄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입법 폭력의 무도함이랄지, 탄핵이랄지, 줄탄핵이랄지, 줄고발이랄지, 그 다음에 탄핵 소추사에서 내란죄를 뺀 거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점차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에 있어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헛발질만 안 하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권 후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아직 보수층에는 없잖아요. 물론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 뭐 상당히 높은 수치 1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앞으로 어떠한 뭐 계엄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수층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누가 대권 주자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이제 유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쥐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선수를 보수층에서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헛발질하지 말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